음악 한 곡이 날아와 전체 공기의 밀도를 바꿔버린 밤이 있었습니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 특별기획 라이브 코너에서 빈에서가 불과 4분 남짓한 노래를 시작했을 때 거실의 공기마저 순간적으로 떨려왔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던가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름 1위는 가수도 배우도 아닌 바로 그녀, 빈에서였습니다. 실시간 반응과 뜨거운 사회적 파동 실시간 댓글창에는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감탄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샵사인 빈에서 엔딩 샵사인 아침마당 기적 샵 포분혁명 같은 태그가 광속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조용히 바꿔놓은 노래 한 곡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파동을 일으킨 일은 2000년대 초반 조용필의 바운스 이후 처음이라는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빈에서는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씩씩한 미소를 비추며 얼굴을 알렸지만 초고속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거대한 조명 대신 자잘한 조명이 이어진 길을 걷는 편이었습니다. 포털 프로필엔 2018년 데뷔라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길고 구불구불했습니다. 14살 때부터 동네 축제 무대며 장터 행사, 구청 문화회관까지 가리지 않고 서며 보컬이 아니라 마이크를 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생활 밀착형 공연들의 반복은 몸에 묘한 내공을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고음을 질러도 청량하게 맺히는 특유의 음색을 발견했고 무엇보다 관객의 박수 온도를 읽는 눈을 길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도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훗날 그가 인터뷰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호흡은 가리지 못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술과 감성의 조화. 아침마당의 새로운 시도. 이번 아침마당 특집은 기존 방청객 대신 전국 각지의 온라인 시청자를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스튜디오에 360도 트래킹 카메라를 설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해 사방팔방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원격 관객 표정을 데이터로 수집했습니다. PD는 그 표정 변화를 분석해서 조명 색온도와 음향 잔향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짰는데 그 결과 노래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조명이 관객의 심박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고 베이스라인이 관객의 호흡 곡선을 따라 물결쳤습니다. 마치 노래 자체가 거대한 생체 심장이 된 듯한 체험에 시청자들은 스스로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왜 내 귀에 극장 공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효과는 가수가 첫 음을 뱉기 전에 이미 세팅된 치밀한 감정 설계였습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곡은 그녀가 직접 개사한 트래디셔널 팝트로트 달 위에 핀 노래였습니다. 원곡은 1960년대 라디오 전파를 탔던 서정가요였지만 그는 국악장단과 제주 화성을 뒤섞어 전혀 다른 현대적 질감을 만들었습니다. 도입 후 20초간 울려 퍼진 판소리 식임새를 연상케 하는 허밍은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고 후렴 직전 불현듯 등장한 일렉 기타 리프는 마치 1970년대 록클럽과 2020년대 디지털 스튜디오가 한순간 서로를 껴안은 듯 웅장한 충돌음을 내뿜었습니다. 그 겹겹이 쌓인 사운드 위로 빈에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화면에 잡힌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똑같이 커졌습니다. 특히 장윤정은 첫 소절만에 이미 무대로 걸어 들어가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며 노래가 끝난 뒤에는 진심 어린 기립박수와 함께 살짝 떨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애써 웃으며 도저히 심사평이 안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그 4분의 서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농축해 관객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차트 역주행과 빈에서 유니버스의 확장 방송이 끝나자마자 음원 차트에는 빈에서의 이전 발매곡들이 일제히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만에 스트리밍 지표가 2100% 상승했고 두 번째 날엔 미국 빌보드 동남아 K-팝 차트까지 진입하며 로컬 발라더라는 꼬리표를 갈아치웠습니다. 틱톡에선 10대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투어 후렴구 달 위에 핀 노래 멜로디에 맞춰 스카이라인 위로 손을 뻗는 문플라워 챌린지를 올렸고 중장년층은 카톡 프로필 음악을 해당 곡으로 바꾸며 명절마다 불러야 할 새로운 가족 노래라 칭했습니다. 패러디 영상, 동호회 합창 버전,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에서 단체 떼창한 풍경까지 유튜브에 올라와 조회수가 1억 회를 넘겼습니다. 문화 연구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전 세대를 가로지르는 정서적 더블 파이라 명명했습니다. 역경을 넘어선 빈에서의 단단한 심장 물론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주일 전 사운드 체크 중에 돌발적인 전신 기립형 피드백이 발생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삐 소리가 스튜디오를 강타했습니다. 실황 중계를 염두에 둔 극장형 사운드 시스템이 원격 청취용 코덱과 충돌한 탓이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는 새벽 3시 무려 60여 개 채널 EQ를 하나씩 재조정하며 이렇게 하면 마치 가수가 옆에서 속삭이듯 들릴 거야 라고 장담했지만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날 빈에서는 무대 위에 올라 아무 반주 없이 가사 일부를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이어진 마이크에 잡힌 침 삼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고 PD는 이를 듣고 바로 악곡 첫 8비트를 통째로 무반주로 비우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본 방송에서 텅 빈 정적 뒤에 빈에서가 호흡을 들이켜는 그 찰나 전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아 심박이 5bpm씩 상승했다는 후문입니다. 빈에서 개인에게도 이번 무대는 인생의 한 굴곡점을 정의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20대 초반 그는 수백 명 관객 앞에서 끊임없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신인 트로트 오디션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때 20살에 세 번째 발매한 싱글 앨범이 일주일 동안 단 216장 판매에 그쳤을 때 그리고 급하게 잡힌 주말 행사 스케줄을 위해 3시간 자고 16역을 갈아탔던 기억까지.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때마다 무대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이 단단해진 거예요.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으로 하루 14곡을 부르며 버틴 시간은 이번 몇 분짜리 방송을 위해 예고된 복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팬덤의 진화와 음악 산업의 새로운 움직임 팬덤 역시 허투루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개인 팬카페 회원이 4,000명을 넘지 않았지만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12만 명을 돌파해 서버가 3번째 증설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팬 연령 분포였습니다. 20대보다 50대 이상 회원 비율이 더 높았고 엄마를 닮은 목소리라는 카페 내 인기 게시물이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 60대 팬은 빈예설을 들으면 옛날 흑백TV 속 하춘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른다고 썼고 2000년생 대학생은 내가 교복 입고 비레스 듣던 시절엔 몰랐던 울림이 있다 며 댓글로 화답했습니다. 세대 간 대화창이 열린 셈입니다. 음악 산업계는 이미 빈에서 내 것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전통 민요 기반 K-트로트 넘버를 EDM 록 재즈와 혼합한 크로스오버 민요 시장을 신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해외 페스티벌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오사카 음악제 측은 빈에서 초청을 위해 한국 전통 무대 장치를 그대로 공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유럽 월드 뮤직 축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박오은은 K-팝이 이미 시각적 서브컬처를 장악한 상황에서 K-트로트는 소리 그 자체를 무기로 세계를 두드리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빈에서의 목소리는 고음에서 파형이 가늘게 흔들리는 특성이 있어 서양인이 듣기에 익숙한 팝 창법과도 다르고 태초의 민요적 호소력과도 다른 하이브리드 구조, 라며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준비 중입니다. 기술과 감성의 공존, 0.3초의 미학과 포용적 음악 경험 이번 신드롬의 이면에는 기술과 감성의 공존이라는 거대한 화두가 숨어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설계한 멀티미디어 랩에서는 관객의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색채 알고리즘으로 변환의 LED 패널에 투영했습니다. 오렌지, 블루, 퍼플 그라데이션이 수백 개의 삼각형 타일처럼 초마다 변주되며 실제로는 음악을 보는 경험을 구현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의 새 도전이었던 벌 360 라이브는 향후 UFC 다큐멘터리로 재편집돼 오트 플랫폼에 공개 예정인데 시청자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아무 각도에서나 빈에서 옆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가수의 성대영 1mm 지점 카메라까지 준비됐다는 소식에 팬들은 이미 예약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에서의 성공이 오로지 테크놀로지 덕분이라는 말은 곡해입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린 고구마 마탕을 먹으며 흥얼거렸다는 동요, 겨울마다 동네 연말 공연에서 떨리는 손으로 잡은 마이크, 그리고 처음 발매한 앨범의 가족 이름을 촘촘히 숨겨둔 이스터에그 같은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유니버스라 불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팬카페에는 숨은 바코드 찾기 미션이 열렸고, 그 바코드를 스캔하면 짤막한 보이스 메시지가 재생되도록 AR 링크가 연결됐습니다.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다음 노래에는 당신 이야기를 숨겨둘게요. 한편의 잘 짜인 아트워크 같은 팬 서비스에 팬들은 걷던 가수가 노래 안에 내 삶을 숨겨주냐며 열광했습니다. 음악 평론계도 들썩였습니다. 주류 음악계에서 한동안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소모되었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와중, 빈에서는 단순히 장르를 뒤섞은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와 콘셉트까지 전복했습니다. 비평가 김호은 칼럼에서 달 위에 핀 노래는 조선 후기 민요 달맞이의 현대적 페미니즘 서사를 접목해 누가 달을 바라볼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목소리만으로 이데올로기를 논의하게 만든 것이야말로 이번 무대의 진짜 혁신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 대중음악사가 트로트, 발라드, K-팝으로 이어진 굴절 속에서 예서가 던진 돌멩이는 새로운 우회로를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어진 제작진 좌담회에서 한 스태프는 빈에서는 리허설 중에 가사 한 글자를 계속 바꿨다. 달이 떠오른다는 문장을 달이 솟는다로, 다시 달이 굽어진다로, 마지막엔 달이 우리를 껴안는다로 고쳤는데 결국 단어 하나 때문에 곡의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출연 당일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은 뒤 0.3초간 눈을 감았다가 떴고, 그 사이 PD는 그가 방금 관객의 여백을 열었다며 조명팀의 큐를 날렸습니다. 이 0.3초의 미학은 음악 커뮤니티의 레전드 밈으로 남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방송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끝 콘서트 버전으로도 동시 송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음원을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로 분리해 진동 패턴으로 변환, 특수 햅틱 기기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손바닥으로 노래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빈에서는 사전 녹음 때 일부 구간에서 호흡을 길게 끌어 하모닉스를 강화했고, 그 결과 손바닥 진동이 마치 물결처럼 퍼지는 독특한 체험이 완성됐습니다. 국내 최대 장애인 인권 커뮤니티는 성명서를 통해 음악 소비의 평등성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빈에서의 다음 행보, 끝없는 가능성 다음 행보도 속도전입니다. 소속사는 연내 정규 1집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크로스오버 민요, 하이브리드 트로트, 실험적 시가랑 독 트랙까지 포함해 오디오세 형식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음반 패키지는 LP, CD, USB를 한데 묶은 3종 멀티 바인딩 형태이며, LP 표지는 재생에 따라 표면 색이 변하는 레이저 호일 코팅이 적용됩니다. 또한 발매일 동시 진행될 전국 투어는 관객에게 기본 벌 고글이 제공돼 공연 전, 중, 후를 24시간 내내 누비는 360도 서사 체험으로 설계됐습니다. 티켓 오픈 전부터 서버 증설 공지를 올린 상황이라 이미 한정판 프리오더, 링크가 포털 메인 광고를 장식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감정 연출이 과하다, 초고해상도 음향이 오히려 정교함을 빼앗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조차 결과적으로 팬덤과 제작진의 토론을 촉발하며 어디까지가 진짜 라이브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누군가는 만약 마이크 없는 맨 목소리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다면 기술은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테크놀로지가 감정을 현실로 복제해주는 순간 음악은 더욱 인간다워진다고 맞봤습니다. 논쟁이 격렬할수록 예술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리만은 확실합니다. 빈에서가 던지는 울림, 노래, 삶, 그리고 연결 이처럼 이제는 한 가수의 라이브가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 산업 지형과 문화 담론, 그리고 개인의 일상까지 촘촘히 연결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빈에서는 담백하게 말합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두고두고 유리구슬처럼 반짝이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은 여전히 목소리에 흔들리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음악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혹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당신에게만 들리는 언어로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도 노래가 피어나고 있다고. 그 순간 빈에서가 던진 파장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음악은 다시 한번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끌어안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래는 위 내용을 한국어로 변경하고 김다연을 빈에서로 교체한 텍스트입니다. 한국어 번역 빈에서 BIN에서 음악 한 곡이 날아 전체의 공기 밀도를 바꿔버린 밤이 있었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의 특별기획 라이브 코너에서 빈에서가 불과 4분 남짓한 노래를 시작했을 때 거실의 공기마저 순간적으로 떨려들었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던가 하고 새삼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름 1위는 가수도 배우도 아닌 바로 그녀 빈에서였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는 감탄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샵사인 빈에서 엔딩 샵사인 아침마당 기적 샵 호분혁명 같은 태그가 광속으로 번졌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조용히 바꿔놓은 노래 한 곡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파동을 일으킨 일은 2000년대 초반 조용필의 바운스 이후 처음이라는 농담까지 등장했다. 사실 빈에서는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씩씩한 미소를 비추며 얼굴을 알렸지만 초고속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거대한 조명 대신 자잘한 조명이 이어진 길을 걷는 편이었다. 포털 프로필엔 2018년 데뷔라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길고 구불구불했다. 14살 때부터 동네 축제 무대며 장터 행사, 구청 문화회관까지 가리지 않고 서며 보컬이 아니라 마이크를 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생활 밀착형 공연들의 반복은 몸에 묘한 내공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고음을 질러도 청량하게 맺히는 특유의 음색을 발견했고 무엇보다 관객의 박수 온도를 읽는 눈을 길렀다. 무대 위에서 누구도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훗날 그가 인터뷰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호흡은 가리지 못한다는 확신이었다. 이번 아침마당 특집은 기존 방청객 대신 전국 각지의 온라인 시청자를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작진은 스튜디오에 360도 트래킹 카메라를 설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해 사방팔방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원격 관객 표정을 데이터로 수집했다. PD는 그 표정 변화를 분석해서 조명 색온도와 음향 잔향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짰는데 그 결과 노래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조명이 관객의 심박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고 베이스라인이 관객의 호흡 곡선을 따라 물결쳤다. 마치 노래 자체가 거대한 생체 심장이 된 듯한 체험에 시청자들은 스스로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왜 내 귀에 극장 공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라고 놀라워했다. 사실 그 모든 효과는 가수가 첫 음을 뱉기 전에 이미 세팅된 치밀한 감정 설계였다. 빈에서가 선택한 곡은 그녀가 직접 개사한 트래디셔널 팝트로트 달 위에 핀 노래였다. 원곡은 1960년대 라디오, 전파를 탔던 서정가요였지만 그는 국악장단과 제주 화성을 뒤섞어 전혀 다른 현대적 질감을 만들었다. 도입 후 20초간 울려 퍼진 판소리 식임새를 연상케 하는 허밍은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고 후렴 직전 불현듯 등장한 일렉 기타 리프는 마치 1970년대 록클럽과 2020년대 디지털 스튜디오가 한순간 서로를 껴안은 듯 웅장한 충돌음을 내뿜었다. 그 겹겹이 쌓인 사운드 위로 빈에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화면에 잡힌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똑같이 커졌다. 특히 장윤정은 첫 소절만에 이미 무대로 걸어 들어가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며 노래가 끝난 뒤에는 진심 어린 기립박수와 함께 살짝 떨리는 눈물을 보였다. 애써 웃으며 도저히 심사평이 안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그 4분의 서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농축해 관객에게 던져버렸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음원 차트에는 빈에서의 이전 발매곡들이 일제히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12시간 만에 스트리밍 지표가 2100% 상승했고 두 번째 날엔 미국 빌보드 동남아 K-팝 차트까지 진입하며 로컬 발라더라는 꼬리표를 갈아치웠다. 틱톡에선 10대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투어 후렴구 달 위에 핀 노래 멜로디에 맞춰 스카이라인 위로 손을 뻗는 문플라워 챌린지를 올렸고 중장년층은 카톡 프로필 음악을 해당 곡으로 바꾸며 명절마다 불러야 할 새로운 가족 노래라 칭했다. 패러디 영상, 동호회 합창 버전,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에서 단체 떼창한 풍경까지 유튜브에 올라와 조회수가 1억 회를 넘겼다. 문화 연구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전 세대를 가로지르는 정서적 더블 파이라 명명했다. 물론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방송 일주일 전 사운드 체크 중에 돌발적인 전신 기립형 피드백이 발생해 고막이 찢어질 듯한 B 소리가 스튜디오를 강타했다. 실황 중계를 염두에 둔 극장형 사운드 시스템이 원격 청취용 코덱과 충돌한 탓이었다. 담당 엔지니어는 새벽 3시 무려 60여 개 채널 EQ를 하나씩 재조정하며 이렇게 하면 마치 가수가 옆에서 속삭이듯 들릴 거야 라고 장담했지만 누구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 마지막 리허설 날 빈에서는 무대 위에 올라 아무 반주 없이 가사 일부를 읊조렸다. 그 순간 우연히 이어진 마이크에 잡힌 침 삼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고 PD는 이를 듣고 바로 악곡 첫 8비트를 통째로 무반주로 비우기로 했다. 덕분에 본 방송에서 텅 빈 정적 뒤에 빈에서가 호흡을 들이켜는 그 찰나 전 국민은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아 심박이 5bpm씩 상승했다는 후문이다. 빈에서 개인에게도 이번 무대는 인생의 한 굴곡점을 정의하는 사건이 됐다. 20대 초반 그는 수백 명 관객 앞에서 끊임없이 고배를 마셨다. 신인 트로트 오디션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때 20살에 세 번째 발매한 싱글 앨범이 일주일 동안 단 216장 판매에 그쳤을 때 그리고 급하게 잡힌 주말 행사 스케줄을 위해 3시간 자고 16역을 갈아탔던 기억까지. 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때마다 무대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이 단단해진 거예요.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으로 하루 14곡을 부르며 버틴 시간은 이번 몇 분짜리 방송을 위해 예고된 복선 같은 것이었다. 팬덤 역시 허투루 생기지 않았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개인 팬카페 회원이 4,000명을 넘지 않았지만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12만 명을 돌파해 서버가 3번째 증설됐다. 흥미로운 건 팬 연령 분포였다. 20대보다 50대 이상 회원 비율이 더 높았고 엄마를 닮은 목소리라는 카페 내 인기 게시물이 이를 설명했다. 한 60대 팬은 빈예설을 들으면 옛날 흑백TV 속 하춘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른다고 썼고 2000년생 대학생은 내가 교복 입고 빌스 듣던 시절엔 몰랐던 울림이 있다. 며 댓글로 화답했다. 세대 간 대화창이 열린 셈이다. 음악 산업계는 이미 빈에서 내 것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전통 민요 기반 K-트로트 넘버를 EDM 록 재즈와 혼합한 크로스오버 민요 시장을 신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해외 페스티벌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일본 오사카 음악제 측은 빈에서 초청을 위해 한국 전통 무대 장치를 그대로 공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유럽 월드 뮤직 축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음악 칼럼니스트 박오은은 K-팝이 이미 시각적 서브컬처를 장악한 상황에서 K-트로트는 소리 그 자체를 무기로 세계를 두드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빈에서의 목소리는 고음에서 파형이 가늘게 흔들리는 특성이 있어 서양인이 듣기에 익숙한 팝 창법과도 다르고 태초의 민요적 호소력과도 다른 하이브리드 구조, 라며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다. 이번 신드롬의 이면에는 기술과 감성의 공존이라는 거대한 화두가 숨어 있다. 퍼포먼스를 설계한 멀티미디어 랩에서는 관객의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색채 알고리즘으로 변환의 LED 패널에 투영했다. 오렌지, 블루, 퍼플 그라데이션이 수백 개의 삼각형 타일처럼 초마다 변주되며 실제로는 음악을 보는 경험을 구현한 것이다. 또한 방송사의 새 도전이었던 벌 360 라이브는 향후 UFC 다큐멘터리로 재편집돼 OTT 플랫폼에 공개 예정인데 시청자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아무 각도에서나 빈에서 옆을 따라다닐 수 있다. 가수의 성대 0.1mm 지점 카메라까지 준비됐다는 소식에 팬들은 이미 예약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빈에서의 성공이 오로지 테크놀로지 덕분이라는 말은 곡해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올린 고구마 마탕을 먹으며 흥얼거렸다는 동요, 겨울마다 동네 연말 공연에서 떨리는 손으로 잡은 마이크, 그리고 처음 발매한 앨범에 가족 이름을 촘촘히 숨겨둔 이스터에그 같은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유니버스라 불리며 퍼져나갔다. 팬카페에는 숨은 바코드 찾기 미션이 열렸고 그 바코드를 스캔하면 짤막한 보이스 메시지가 재생되도록 AR 링크가 연결됐다.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다음 노래에는 당신 이야기를 숨겨둘게요. 한편의 잘 짜인 아트워크 같은 팬 서비스에 팬들은 어떤 가수가 노래 안에 내 삶을 숨겨주냐며 열광했다. 음악 평론계도 들썩였다. 주류 음악계에서 한동안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소모되었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와중 빈에서는 단순히 장르를 뒤섞은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와 콘셉트까지 전복했다. 비평가 김호은 칼럼에서 달 위에 핀 노래는 조선 후기 민요, 달맞이의 현대적 페미니즘 서사를 접목해 누가 달을 바라볼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목소리만으로 이데올로기를 논의하게 만든 것이야말로 이번 무대의 진짜 혁신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 대중음악사가 트로트, 발라드, K-팝으로 이어진 굴절 속에서 예서가 던진 돌멩이는 새로운 우회로를 만든다고 평가했다. 방송 이후 이어진 제작진 좌담회에서 한 스태프는 빈에서는 리허설 중에 가사 한 글자를 계속 바꿨다. 달이 떠오른다는 문장을 달이 솟는다로, 다시 달이 굽어진다로, 마지막엔 달이 우리를 껴안는다로 고쳤는데 결국 단어 하나 때문에 곡의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회상했다. 출연 당일에도 그는 마이크를 잡은 뒤 0.3초간 눈을 감았다가 떴고 그 사이 PD는 그가 방금 관객의 여백을 열었다며 조명팀의 큐를 날렸다. 이 0.3초의 미학은 음악 커뮤니티의 레전드 밈으로 남았다. 흥미로운 건 이번 방송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끝 콘서트 버전으로도 동시 송출됐다는 사실이다. 음원을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로 분리해 진동 패턴으로 변환, 특수 햅틱 기기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손바닥으로 노래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빈에서는 사전 녹음 때 일부 구간에서 호흡을 길게 끌어 하모닉스를 강화했고 그 결과 손바닥 진동이 마치 물결처럼 퍼지는 독특한 체험이 완성됐다. 국내 최대 장애인 인권 커뮤니티는 성명서를 통해 음악 소비의 평등성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 행보도 속도전이다. 소속사는 연내 정규 1집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크로스오버 민요, 하이브리드 트로트, 실험적 시가랑 독 트랙까지 포함해 오디오세 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음반 패키지는 LP, CD, USB를 한데 묶은 3종 멀티 바인딩 형태이며 LP 표지는 재생에 따라 표면 색이 변하는 레이저 호일 코팅이 적용된다. 또한 발매일 동시 진행될 전국 투어는 관객에게 기본 벌 고글이 제공돼 공연 전, 중, 후를 24시간 내내 누비는 360도 서사 체험으로 설계됐다. 티켓 오픈 전부터 서버 증설 공지를 올린 상황이라 이미 한정판 프리오더, 링크가 포털 메인 광고를 장식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감정 연출이 과하다. 초고의 상도 음향이 오히려 정교함을 빼앗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조차 결과적으로 팬덤과 제작진의 토론을 촉발하며 어디까지가 진짜 라이브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했다. 누군가는 만약 마이크 없는 맨 목소리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다면 기술은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라고 묻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테크놀로지가 감정을 현실로 복제해주는 순간 음악은 더욱 인간다워진다고 맞받는다. 논쟁이 격렬할수록 예술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리만은 확실하다. 이처럼 이제는 한 가수의 라이브가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 산업 지형과 문화 담론, 그리고 개인의 일상까지 촘촘히 연결한다. 그 한가운데서 빈에서는 담백하게 말한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두고두고 유리구슬처럼 반짝이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은 여전히 목소리에 흔들리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음악에 자신을 비춰본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혹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당신에게만 들리는 언어로 속삭여보라. 지금 내 안에도 노래가 피어나고 있다고. 그 순간 빈에서가 던진 파장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음악은 다시 한번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끌어안는 다리가 될 것이다.